때때로 사람들이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은 그들이 발산하는 분위기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미소를 지으며 친절하게 말할 수도 있지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잔소리 같은 감각을 느낍니다. 이러한 직관적 불편함은 심리학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성 중 한 명인 칼 융기 인간 경험의 일부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부인하지만 종종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숨겨진 부분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증오, 질투 또는 원망을 느낄 때 그들은 그것을 숨기는 경향이 있지만 결코 완전히는 아닙니다. 징후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들은 미묘하지만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가까운 사람이 적대적인 감정을 품고 있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8가지 틀림없는 징후를 공개할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숨기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더라도 말입니다. 조심하세요. 마지막 징후는 가장 교활하고 특정 사람을 보는 방식을 뒤집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개인 및 영적 성장에 대한 다음 비디오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하세요.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아이러니로 위장한 경멸입니다. 숨겨진 적대감이 항상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꼬는 농담, 비아냥, 날카로운 아이러니로 표현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민감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을 놀리지만 당신이 지적하려고 하면 하지만 농담일 뿐이야 와 같은 문구로 대응합니다. 예민하게 굴지 마세요. 또는 게임을 하는 법을 모르겠어요. 와 같은 문구로 대응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특히 미묘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악의 없이 농담하는 사람의 모습을 유지하는 동안 당신은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실 특정 주제에 대한 반복적인 아이러니는 숨겨진 경멸의 명확한 신호입니다. 그들의 농담이 항상 당신에게 굴욕감이나 폄하감을 느끼게 하고 무엇보다도 같은 주제에 대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복된다면 그것은 유머일 뿐만 아니라 억압된 적대감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융은 우리의 개인적 그림자가 미묘하고 때로는 비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투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군가가 아이러니를 사용하여 당신의 성격의 특정 측면을 공격할 때 그들은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자신의 일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숨겨진 방해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당신의 성공이나 성장의 위협을 느낀다면 그들은 미묘한 방식으로 당신을 방해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방해 행위는 항상 명확하고 직접적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조언,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의사소통 또는 작은 실수로 나타나며 이러한 것들이 합쳐지면 목표 달성을 방해합니다.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을 잊거나 핵심 세부 사항을 생략하거나 실수로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친구나 가족은 보이는 것만큼 멍하니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반복되고 중요한 순간에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그것이 정말로 우연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입니다. 이러한 행동의 일관성을 관찰하면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방해하려는 욕구가 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융은 사람이 자신의 실패에 직면할 용기가 부족하면 무의식적으로 좌절감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여 열등감을 느끼는 것을 피하기 위해 방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침묵의 경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능가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는 당신이 무언가에 성공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당신이 이긴 모든 승리는 그들이 초점을 자신에게 돌리거나 당신의 업적을 축소하려는 시도로 이어집니다. 당신을 축하하는 대신 좋은 소식을 공유하면 그들은 자신에 대한 무언가로 응답합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당신의 성공에 대해 말하면
그들은 자신도 비슷하거나 더 나은 것을 성취했다고 재빨리 말합니다. 이러한 무언의 경쟁은 종종 깊은 불안감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빛나는 것을 보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의 자존감에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과의 모든 대화가 경쟁이 된다면 그 뒤에 표현되지 않은 원망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윤군 그림자 투사가 사람들이 스스로 개발할 수 없는 자질을 다른 사람에게서 보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에 직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당신을 얕보거나 당신과 경쟁하려고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신호. 이 신호는 피상적인 지원에 대한 것입니다. 당신을 은밀히 미워하는 사람들은 피상적이지만 따뜻하지 않은 친절함으로 그것을 가릴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은 문제를 최소화하거나 거기에 없다는 변명을 합니다. 당신이 성공을 거두면 그들의 열정은 강요되거나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특히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중요한 순간에 항상 이용할 수 없거나 당신의 업적에 무관심하게 반응하는 것을 알아차리면 그들은 당신에게 진정으로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지원의 부족은 항상 인식하기 쉽지 않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공이나 어려움의 순간에 그 사람이 반응하는 것을 관찰하면 분명해집니다. 윤근자아 분리를 일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감정적으로 단절되는 메커니즘으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차가움과 주변 사람들을 지원할 수 없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즐기고 유용하고 영감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말고 향후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또한 채널과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영상 아래에 있는 슈퍼 땡큐를 통해 저희를 지원해 주시면 무한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 이 신호는 배려로 위장한 통제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다는 구실로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하고 여러분의 모든 선택을 비판하고 여러분의 의사결정 능력에 의심을 품게 합니다. 그들의 의도는 여러분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들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제는 종종 사랑스러운 조언과 명백한 관심으로 위장되기 때문에 인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핵심 지표는 그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기분을 느끼게 하는지입니다. 조언을 한 후 자신감이 생기지 않고 오히려 더 불안해진다면 일종의 조종을 다루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정은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는 욕구는 내부 혼란에 대한 깊은 두려움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불확실성을 관리할 수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정서적 불안정성을 다루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신호. 여섯 번째 신호는 비판과 험담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들은 거의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당신에 대한 비판과 왜곡된 정보를 퍼뜨리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간접적으로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히 교활합니다. 종종 결과를 느낄 때까지 당신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명확한 설명 없이 주변 사람들의 태도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알아차리거나 일부 친구나 동료가 당신을 피하거나 더 차갑게 행동하기 시작하면 누군가가 당신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퍼뜨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짓 또는 과장된 소문은 원한을 품은 사람들의 손에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평판을 훼손하고 점차적으로 당신의 대중적 이미지를 고립시키기 때문입니다. 칼융은 다른 사람들을 불신하게 만들려는 욕구는 종종 자신의 불안감과 연약함을
그들에게 투사하려는 무의식적인 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열등감이나 불만족스러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나쁜 빛으로 비추어 자신의 부족함을 균형 잡으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당신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당신보다 자신에 대해 더 많이 드러내고 있을 것입니다. 7번 신호, 7번째 신호는 성공에 대한 기쁨의 부족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들은 당신이 이정표에 도달했을 때 행복해합니다. 그들은 어려운 시기에 당신을 지지하지만 당신의 성공을 긍정적이고 보람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당신의 승리를 축하합니다. 반면에 당신에게 원한을 품은 사람들은 짜증을 숨기려고 애씁니다. 당신은 그들의 차가운 반응, 갑작스러운 주제 변경 또는 당신의 업적을 축소하려는 시도로 그들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성취한 것을 공유하고 그들이 냉정하게 반응하거나 즉시 자신에게 초점을 맞춘다면 그들은 부러움이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경쟁을 경험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윤근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뻐할 수 없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성공이 자신의 단점을 상기시키는 해결되지 않은 내부 갈등을 드러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을 보는 것이 그들이 성취하지 못한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은 종종 글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얼마 전에 비슷한 일을 했어. 또는 더 잘했어야 했어. 와 같은 문구로 당신의 업적을 축소하려고 합니다. 이런 말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잠재적인 조바심의 신호입니다. 주변 사람이 당신의 승리를 축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행복 대신 짜증을 내는 신호를 보인다면 그들은 깊은 곳에서 보이는 것과는 매우 다른 것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8번째 신호. 8번째 신호는 비언어적 언어와 숨겨진 세부 사항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숨겨진 증오는 가장 미묘한 세부 사항에서 나타납니다. 종종 말로 표현되지 않고 무의식적인 태도와 신호로 표현됩니다. 잘못된 순간에 피하는 시선, 강요된 미소, 갑작스러운 표정 변화 또는 긴장된 침묵은 1000가지 말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감추려고 하지만 몸은 항상 가장 깊은 감정을 드러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고맙게 여기는 척하지만 적대감을 느낀다면 당신은 미묘한 몸짓으로 그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당신이 성공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들의 손은 굳어집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칭찬을 할 때 목소리의 톤은 약간 바뀌거나 어떤 순간에는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윤근 신체와 무의식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감정을 숨기려고 할 때조차도 비언어적 언어는 항상 그들을 배신합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마음은 가면을 쓸 수 있지만 신체는 실제 감정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서 긴장, 불편함 또는 차가움을 느낀다면 본능을 믿으십시오. 당신은 의식적인 마음이 합리화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신호를 포착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를 인식하려면 주의와 민감성이 필요합니다. 말은 속일 수 있지만 바디 랭귀지와 작은 세부 사항은 항상 진실을 드러냅니다. 이 여정을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채널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댓글 섹션에 생각을 공유하세요. 무슨 댓글을 달아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100이라고 입력하세요. 게다가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종 모양 아이콘을 눌러 유용하고 유익한 일일 동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